세징야의 비결을 하나 압니다. 분유 버프. 지금 아내가 임신했어요. 예. 2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도 금싸라기 땅 수성구 범호동에 네. 시가 20억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야. 25. 그래가지고 지금 범호 알파카 입주민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세징야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 이러면서. 세징야 골 넣으면 이제 그 아파트에 현수막 우리 입주민 세징야 아, 선수 축하합니다 이런 거 붙는 거네 그럼. 준비해놓은 세레머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지난 주말에 있었던 6경기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즌 파이널 A 팀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경기 결과도 일단 짚어보죠. 네. 포항과 대전의 대결에서 대전이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제주가 2대0으로 가져갔고요. 광주에서 펼쳐진 광주와 수원FC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안양의 대결, 안양이 1대0 승리 가져갔고 전북과 김천, 포획감독 3승째를 거두면서 2대1로 승리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강원의 대결에서도 대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포항과 대전의 경기. 황선홍 감독도 계속 손살을 쳤어요. 네. 아니 누가 우리 대전이 무슨 우승 후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 정도 아닙니다. 무슨 작년에 강등 걱정했던 팀인데 무슨 우승 후보 이러면서 막 엄청 황선홍 감독도 낮추고 네. 아니다 막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3대0 승리. 거기다가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이 올해 굉장히 자신들이 원하는 높은 고지로 가기 위해선 주민규가 언제 멀티골이 터지는가 맞아요. 중요하다라는 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딱 이날 후반 막바지에 주민규 선수가 몰아치면서 또 멀티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처럼. 네. 거기다가 마지막 세기골은 포항 팬들에게 가슴이 아프게 또 정재희 선수의 정확한 어시스트까지 더해지면서 야, 전날 중계한 카메라 감독님 잔인하시더라고요. 정재희 어시스트에서 주민규 골 넣었는데 바로 박태하 감독 보여줘. 박태하 감독 씁쓸해하는 그 표정을. 네. 황선홍 감독은 막 으악 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계 카메라도 요즘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 잡는 것 같고요. 저는 황선홍 감독이 생각보다 첫 경기에서 엄청 잘 터졌기 때문에 네. 대전도 이번 주말 울산전까지 잘 넘어가면은 초반 흐름을 지고 가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전북과 김천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경기가 정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전북은 정말 가진 게 정말 많은 팀인데 전북이라는 팀이 선수 구성이나 뭐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까지 가진 게 정말 많은 팀인데 이렇게 많은 걸 가진 팀이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지나 싶을 정도로 무너졌던 경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패배주의가 이미 뿌리를 내렸구나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했고 사실은 강등 정말 직전까지 가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감독 한 명이 바뀌면서 팀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시즌 초반이라 제가 뭐 너무 이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일단 선수들의 마음속에서 지난 시즌에 봤던 그런 패배주의는 없는 것 같다. 네, 마지막까지 사실 지고 있는 상황 그동안 이제 전북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거나 네. 내지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승부를 만들더라도 아유 됐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김천 이번 경기에서는 마지막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역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좋았고 네. 제가 오늘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축구 원로분 한 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태환 선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환 선수. 네. 네. 태환이가 이렇게 마지막 94분 95분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이런 모습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줬어야지. 내가 정말 이 모습을 기대하는데 지금 보내 하면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선수들의 어떤 달라진 모습들이 올 시즌 이제 전북의 성적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감독의 리더십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얼마나 빨리 확신으로 바꿔주느냐. 그러니까 포획 감독도 사실 프리시즌에 전북이 뭐 경기 내용이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건 이제 많이들 들으셔서 아셨을 거고 그러니까 선수들 안에서도 우리가 작년하고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잘할 수 있을까? 선수들 스스로도 의심을 갖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네. 네. 근데 거기서 포획 감독이 최고의 선택을 한 게 무엇이냐? 첫 경기부터
전력을 기울였다는 거. 음.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리그 첫 경기를 의식을 하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는 조금 힘을 뺐다가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조금은 타격이 있는 패배를. 그렇게 되니까 쫓기게 된 거예요. 첫 경기 때. 그렇게 쫓기게 되면 첫 경기 때 또 베스트 멤버를 부랴부랴 투입을 했는데 막 선수가 다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전북은 오히려 첫 경기에 우리가 원정이지만 갔다 와서 사흘 뒤에 경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베스트 멤버 써. 그렇게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 흐름이 김천전 역전승으로 이어졌고 이번 주 중에는 오히려 ACL2에서 약간 템포를 한 템포 쉬었죠. 그 비주전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 포획 감독이 이런 어떤 팀 운영 방식에서 역시 유럽 큰 물에서 놀다 온 감독이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느꼈던 것 확실히 이제 전북 선수들의 승리 유전자를 다시 두드려 깨운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단 페트레스코 감독도 유럽에서 온 감독인데 왜 그러면은 이런 약간 성향이 다르죠. 페트레스코 감독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뭔가 선수들을 휘어잡겠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성향의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획 감독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전적이고 유쾌하고 그런 부분들 선수들한테 그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경기 중에 딱 컨셉을 휘어잡는 그런 것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리그 1 1라운드 경기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선수들의 활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매주 주간 MVP 기자분들이 선정하는 주간 MVP를 발표할까 합니다. 내 맘대로 MVP입니다. 당연히 다분히 기자분들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주관대로 뽑는 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명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1라운드 MVP를 한 분씩 지목해 볼까요?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사실은 그 프로축구 연맹도 이제 MVP로 선정을 했던데 주민규 선수예요. 근데 저는 이 주민규 선수의 뭐 멀티골에 주목을 한 게 아니라 그 눈탱이 밤탱이 얼굴. 지금 네. 나오네요. 네. 사실은 그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 주민규 선수가 이제 이날 경기 전반에 이제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서 이제 얼굴을 맞으면서 이제 눈이 부었어요. 시야가 좀 가려졌다는 얘기를 경기 끝나고 했었죠. 잘 안 보여서 이게 내가 과연 지금 뛰는 게 맞을까? 오히려 내가 뛰어가지고 우리 팀이 골 넣을 기회를 오히려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계속 했는데 어쨌거나 끝까지 본인이 이제 결정을 내려서 뛰었고 이제 멀티골로 마무리를 지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눈 그렇죠. 한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주민기 선수의 투혼 이런 부분이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프로 정신의 참 모습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올 시즌 사실은 이제 주민기 선수가 울산에서 대전으로 팀을 옮겼잖아요. 네.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팀을 옮겼고 또 대전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한 게 옳은 결정일까를 궁금해하는 안팎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주민규 선수가 이 득점 멀티골로 인해서 본인도 옮겨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대전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민규 선수를 데려온 게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는 걸 입증해내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그냥 방송이었다 그러면 제가 뭐 눈탱이 밤탱이 같은 이런 아주 이게 뭐랄까요 좀 더 정제된 표현으로 썼을 것 같은데 우리 스포츠앤 플러스 구독자분들과는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 제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저 얼굴 상처를 뭘로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제가 이걸 했는지 정말 대단한 영광의 상처였던 것 같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만화 슬램덩크에서 풍전전에 네. 서태웅이 생각났어요. 서태웅. 거기서도 보면 서태웅이 이제 에이스 킬러 나무네게 팔꿈치 갇혀가지고 여기 이제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막 자유투 쏘는데 저걸 넣을 수 있을까? 거리감이 안 맞을 텐데 하는데 서태웅이 몇백만 개나 쏘아온 슛이야 이러면서 확 넣잖아요. 주민기 선수도 마지막에 그 정재희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주민기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지금 시야가 맞아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재희 선수가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하프타임에 주민기 선수와 동료들 모아놓고 지금 내가 높이 올려주면은 내가 지금 안 보인다. 차라리 그냥 내가 감각으로 할 테니까
깔아서 발밑으로 두라. 네. 그거를 진짜 그 마지막 세 번째 골은 이거는 진짜 감각이에요. 음. 기술도 아니고 뭐 확인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각으로만 넣은 건데 진짜 그때는 주태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지훈 기자가 뽑은 내 맘대로 MVP 지난주에는 주민규 선수를 뽑았고요. 서우정 기자는요? 아 저는 대구 세징광역시장 차차차차기 대구시장 네. 세징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와, 저 세징야. 저 지금 저 사진은 제 나름대로는 대구시장 이침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네. 아 저날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또 개막전이라고 보러 왔는데 끝까지 보더라고요. 경기를 오. 끝까지 보고 왔는데 마지막에 세징야가 진짜 월드 클래스 골을 넣어줘가지고 홍준표 시장도 뭐 난리치는 그런 장면도 목격이 됐던 것 같은데, 야 어떻게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그 가슴 떨리는 순간에 반대쪽에서 황재원 선수가 반대 전환 킥을 크게 올려줬거든요. 그거를 네이마르처럼 발 뒤로 해가지고 탁 잡는 그 볼 트래픽을 보여준 뒤에 전진해가지고 중거리 슛을 골 마우스 딱 사각에다 꽂아 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자연재해급 골이다.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세징야가 월드 클래스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단한 골이었고요. 아 어떻게 저 나이에도 저런 클러치 상황을 만들고 본인이 해결하면서 주역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데 저는 세징야의 비결을 하나 압니다. 분유 버프. 분유? 지금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 그렇지. 예. 그렇지.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세징야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선택을 한 게 세징야가 지금 한국에 와서 지낸 지가 거의 한 9년, 네. 8년, 9년 이렇게 됐을 건데 대구 시내에 살지 않고 대구시 바로 경계되는 경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걸 대비해서 대구에서도 금싸라기 땅 수성구 범어동에 네. 시가 20억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야. 20억. 네, 네. 20억 하는 범어 아이파크. 네. 유튜브니까 그냥 다 털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범어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세징야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 이러면서. 예, 그 정도로 이제 아빠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아주 그러면 세징야 골 넣으면 이제 그 아파트에 현수막 우리 입주민 세징야 선수 축하합니다 이런 네. 거 붙는 거네 그럼. 대구 구단 유튜브를 보니까 준비해놓은 세레머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그 아파트가 이 아파트. 아파트. 20억 원짜리. 네. 예, 아 작년 11월 출산했어요. 딸인가 그럴 건데. 아이고야. 네. 분유 버프 제대로 받을 때네.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네. 대구에서 이제 유모차 끄는 모습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와.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뽑아준 내 맘대로 MVP, 주간 MVP도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은 1라운드가 끝이 났고요. 내일 또 다시 2라운드 일정에 들어갑니다. 2라운드 프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3경기, 일요일 3경기가 역시 열리죠. 네, 일단 그 내일 3경기 있어요. 네. 네, 오후 2시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SK와 이제 그 김천 상무 경기가 있고요. 오후 4시 반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FC 안양의 맞대결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같은 시간에 이제 대구 IM뱅크 파크에서는 대구 FC와 수원 FC가 만나게 됩니다. 모레 일요일에도 3경기 있는데요. 오후 2시에 대전 하나시티즌과 울산 HD의 경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고요. 오후 4시 30분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전북 현대와 광주 FC의 경기 그리고 춘천의 송암 스포츠타운에서는 강원 FC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입니다. 네. 뭐 서울과 안양의 대결은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외에도 진짜 눈길이 바로 가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떤 경기부터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역시 대전과 울산의 경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민규 더비죠. 그렇죠. 주민규 더비. 네. 네. 그러니까 작년 그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멤버십에서 최초 보도를 했었는데 울산이 주민규 선수를 대전으로 보낸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 사실은 뭐 울산도 이적료도 거의 받지를 않고 보냈거든요. 정말 상징적인 숫자의 이적료만 네. 지급을 하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를 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데려와가지고 하겠다. 허율을 영입하긴 했지만은 허율로 끝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규만큼의 파괴력이 되는 외국인 공격수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면서 울산이 최전방에 빵꾸가 났고 그 효과가 역효과가 지금 안양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민규 선수는 포항전에서 보란 듯이 지금 90년생인데 네. 35인데 여전한 득점력. 그러니까 작년에 김판구 감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규는 잠시 쉬고 있는 휴화산이다.
근데 화산이 터지면 무서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전 가서 터졌어요. 예. 시작부터. 예. 네. 근데 지금 주민규 선수가 이렇게 이제 대전에서 터진 득점력을 갖고 이제 울산을 겨냥을 합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자칫 이 경기에서 또 주민규 선수한테 만약에 실점하고 진다, 이러면은 팬들이 구단한테 이제 그렇게 할 거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민규를 아까도 끌고 댓글에 계속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송준 기자님은 어떤 경기? 저는 전북과 광주예요. 전북 광주. 네, 아, 아까 이것도 여기서 예. 그 제임스 제이님이신가요? 네. 이정효 부들부들 더비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북이 거스포획 감독을 이제 사령탑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 한동안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 바로 이정효 이제 그렇죠. 광주 감독이에요. 네. 네, 뭐 광주, 뭐 전북, 인천 이런 팀에서 이제 이정효 감독이 여러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냥 광주에 잔류를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북과의 맞대결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광주전에서 이제 지난해는 뭐 전북이 워낙에 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정효 감독 앞에서 우리가 확 달라졌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전북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그 이정효 감독이 포획 감독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광주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데 일종의 이제 선전포고라고 본다면 전북이 이걸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답할까 너무 궁금합니다. 승부 예측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북과 광주. 저는 지금 뭐 전북의 기세가 워낙 좋고 사실은 결국은 투입할 수 있는 그 스쿼드의 역량에서 이제 그걸 잘 쓸 수 있는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북의 승리를 예상을 해봅니다. 포획 감독은 막 묘수 위주의 감독이 아니에요. 네. 전술이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걸 되게 위력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광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정효 감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전술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단순하지만 이제 우직하게 가는 전북이 좀 더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뭐 주전 베스트 멤버 그리고 후반에 교체 투입할 멤버 이런 멤버 구성을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는 항상 전북이 뭐 이전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네. 유리하게 가는 건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강원 대 포항. 이게 왜냐하면 지금 포항이 심각한 부진에 빠지면서 그렇죠. 이제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포항도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포함해서 리그까지 3경기를 치렀는데 12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패했습니다. 네. 이 박태하 감독에 대한 포항 팬들의 믿음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초반 이 3경기 전패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식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포항은 지금 조호르 원정을 다녀오고 나서 피로를 안고 또 강원으로 원정을 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정경호 감독 입장에서 오히려 정식 감독 첫 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항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하흐. 파묘라는 근데 승부라는 건 몰라요. 네. 근데 포항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선수단은 감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